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미움을 주고받으면서 내 안에 버림받은 아픔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 나갈 때 정말 빠르게 수행이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채마을 이황준입니다. 오늘은 남자,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관념이죠, 성관념. 남자, 여자 마음을 버리고 인간이라는 마음,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또한 그런 식으로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왠지 남자, 여자라는 마음은 동물성에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성을 초월해서 그냥 내 사람으로서, 내 자아로서 수행을 하고 있어 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12분별에 갇혀서 실제로 내 남자, 여자 마음을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영채마을이 연애, 성, 사랑, 남녀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일수록 성을 수치주고 버렸던 분들이 부정성과 미움들이 올라올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영채마을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의심이나 미움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아직 내 성을 많이 보지 않았구나, 인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수행을 해왔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성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남자, 여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요거는 헤라님이 티토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샤워할 때 거울을 보면서 내 생식기, 남자, 여자인 나를 인식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남자라는, 여자라는 그 몸의 느낌들을 인지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수치스러운 느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오고 거부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 라고 하면 내 성을 수치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내가 좋은데? 라는 느낌이 올라올수록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감과 집착의 개념인 거죠. 근데 재밌게도 남자들은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좀 멋있는데?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느낌들을 잘 올리는 반면에, 많은 여자분들이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면서 수치주는 가해자 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쪽의 마음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내성을 집착하면서 좋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척도거든요. 또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내가 밖에서 남자 사람을 만날 때와 여자 사람을 만날 때 그 느낌의 차이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또는 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남자, 여자 마음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마음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틀에 갇혀서 내 마음을 많이 억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대할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른데, 그거를 애써 같은 느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같은 느낌으로 대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느낌의 차이를 내가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내 남성성, 여성성을 인정하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사람이랑 있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남자 사람이랑 있는 게 싫진 않지만 엄청 좋거나 하지 않습니다. 동성이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는 거죠. 내가 더 좋은 마음이 올라오거나 더 거부감이 올라오는 건 이성과의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성보다 이성과 있을 때 내가 더 불편한 느낌이나 아니면 좋은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고, 그 느낌을 내가 느껴주는 게 성관념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을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느낌을 허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에너지적으로는 이성과 같이 있을 때 좋은 느낌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하지만 내가 머리로 그걸 늘 참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마음이 올라온 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 아무 느낌 없는데요? 라고들 많이 하시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채마을에서 창녀와 수녀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창녀나 수녀를 수치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과 관련해서 집착과야, 성을 좀 좋아하는 과야, 그래서 수치를 좀 더 많이 떨면서 창녀와 같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살았어 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성을 거부하는 마음이 커, 그래서 성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 거부감에 갇혀서 수녀와 같은 마음으로 좀 보수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와 관련된 마음이 좀 센 사람들은 거부감이 좀 더 많은 거고, 창녀와 같은 마음이 좀 센 사람들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근데 그 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온 만큼 당연히 거부감이 올라오고, 거부감을 느꼈던 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게 파도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삶에서는 성에 대한 거부감과 집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된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어느 쪽에 마음을 많이 쓰고 살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내가 현재 성관념을 어떻게 쓰고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는 어렸을 때 성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았는데요. 제 남성성 자체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좀 많았던 거죠. 저라는 남자가 여성들 앞에 드러났을 때 좋아해줄까 아니면 싫어할까, 수치당할까라는 그 둘 중에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라는 느낌에 더 많이 가까웠습니다. 자신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아왔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야지 라고 머리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하면서 나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쟤 괜찮은 사람이야, 저 정도면은 재밌고 좋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저를 괜찮게 생각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연인이 되거나 남녀 사이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제 안에 제 남성성을 수치주는 가해자가 더 극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성에 대한 거부감이 더 극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예쁜 코트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그 코트를 받았을 때 행복한 느낌보다는 되게 불편하고 어색한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몸에 딱 맞게 남성성이 드러날 수 있는 코트를 선물 받은 것만으로도 내 남성성을 수치주는 가해자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었고, 당연히 그 마음을 제가 느끼니까 상대방은 거절당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선물뿐만 아니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남자, 내 여자가 더 드러나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이 가까워지면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영채마을에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성을 수치주는 가해자를 많이 풀어내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조금 더 분리를 하고 나서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헤라님이 너 괜찮은 남자라고, 너 멋진 남자라고 인정을 해줘도 제 속으로는 아닌데 헤라님이 나한테 또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까지 왜곡을 해가면서 제 남자를 인정해주지 않고 수치를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내 남성성을 수치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찾아봐야겠죠.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저를 보면서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제 존재만으로 되게 환영을 해주셨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엄마는 당연히 아빠를 미워하는 만큼, 세상의 남자를 미워하는 만큼 저를 엄청 미워하고 수치주고 버리는 그런 가해자를 본인도 모르게 쓰셨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원하는 걸 들어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엄마한테 거절당하고, 엄마한테 무시당하고, 엄마한테 수치당하면서 밤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내가 다시는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펑펑 울면서 잠이 들었던 적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왜 바보같이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했지? 사랑받으려고 했던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굴욕적이고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다짐을 하면서 울면서 잠을 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좀 바보 같게도 어린 저는 그 마음을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까먹고 저도 모르게 또 사랑받겠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바라는 남자가 되려고 되게 노력을 또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상처를 받죠. 그럼 그때는 내가 왜 또 바보같이 사랑받으려고 했을까? 라면서 스스로를 수치주고, 그리고 그 열등감과 굴욕감의 상처에 되게 아파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자한테 사랑받지 않을 거야. 나는 여자 없이도 살 수 있어.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라면서 제 남성성 자체를 수치주는, 거부하는 그 가해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제 남성성만 수치준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여성성을 수치주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머리로는 내 남자를 인정하고 싶지만 내 남자를 수치주는 가해자에 갇혀서 성을 떠올렸을 때 좋은 느낌보다는 싫은 느낌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성이란 걸 떠올렸을 때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려면 거부감에 따른 아픔과 상처를 느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저처럼 엄마한테 남자로서 수치당했다고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아픔들을 느껴내고 소화하면 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남자로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고 그 마음을 허용하고 느껴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면 그 결혼하신 분들 그렇고 연애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내 남자 여자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집착으로 막 다가가요. 그러다가 거부감이 올라오니까 싸우기 시작해. 근데 그 싸우는 밑바닥에는 내가 남자로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느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12분별로 싸웁니다. 아니면 우월감을 써서 나는 너한테 그렇게까지 사랑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약속해서 합의하자 라면서 그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에 싸울 때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니까 그 미움 자체가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면서 가는 건데 그 미움을 어느 순간부터 버리게 돼요.
미움을 버리니까 그때는 편해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우월이가 돼서 나는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어라는 마음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아픔, 내 남자로 여자로 인정받지 못한 아픔을 느끼려면 많이 싸우셔야 돼요. 근데 뭐 이미 소 닭 보듯이 서로서로 남남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굳이 싸우는 걸 시작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랑받고 싶은 이성한테 올라오는 미움을 먼저 많이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을 풀어내는 만큼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 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풀어내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도 연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고 있거나 부부인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아무것도 시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젊은 분들이 그래서 요새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아예 연애도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괴롭지만 이걸 버리다 보면 딱딱해져서 그냥 이 느낌이 없는 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남자 여자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귀찮더라도 연애를 하셔야 돼요. 막상 연애 시작하면 처음에 어때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지나면 빠른 분들은 3개월, 긴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수치당한 느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남자 여자 거부당한 느낌들이 올라와요. 왜냐면 내가 집착한 만큼 거부감이 올라오니까. 그때 서로 계속 끝까지 다툼을 가지면서 그 미움을 같이 느껴내면서 내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내 남자 여자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픔을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여자분들은 남존여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정말 큽니다.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그 아픔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거를 어렴풋이 알 거예요. 하지만 그걸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는 게 내 배우자, 내 상대를 사랑하는 거기도 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남성성, 여성성은 내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 누군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 혼자 인정하겠다고 그 틀 안에서 내 남성성, 여성성 혼자 알아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는 아픔을 보고 싶지 않은 에고가 만든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미움을 주고받으면서 내 안에 버림받은 아픔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 나갈 때 정말 빠르게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배우자인데 남남처럼 지내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과거의 배우자한테 화났던 마음들을 내가 많이 느껴내셔야 돼요. 화내야 됩니다. 화를 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랑이 찾아와요. 사랑도 미움도 다 버리는 무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돌덩이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성이라는 관념에서 봤을 때는 거부감에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스태프분들 중에서 아마 집착에 가까운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나는 거부감보단 집착에 가까운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제 강의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스태프분들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 영체말에서 사실은 그 연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금기시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이신 분들은 이 자체가 수치를 떠는데 빠져버리거든요. 저처럼 거부감에 과인 분들은 사실은 연애를 더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수행이 되는 거고 이 집착에 빠져있는 분들은 연애를 못하게 해야 수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집착에 딸려가지 않으면서도 연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